7월 30일 한미 간섭협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같이 정부와 민주당은 아전 인수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요국들과 동등 우월한 조건이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짧게 띄워주셔서. 한미 협상 결과 7월 30일 날 그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이 여러 가지로 늘어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과 동등하고 우월한 조건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동의하시느냐 물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큰 틀에 정해진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GDP 대비하거나 인구 대비했을 때 인근 일본하고도 말할 것도 없고 이유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덤터기를 쓴 그런 협상 결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월한 조건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현재 디테일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안 된 것은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 일본과만 놓고 비교할 때 큰 틀에 있어서는 일본의 GDP 또 우리의 GDP 상황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1,500억 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일정하게 동등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3,500억 투자 조건에 대해 가지고도 그때 미국 측 발표, 우리 측 발표가 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측 발표를 지금 고집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합의를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잘 됐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8월 25일 날 그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실무회담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거두셨는데 한미 정상들 즐겁게 웃고 끝났으면 성공한 회담이다.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러 뭐하러 가셨습니까? 지금 7월 30일 날 협정 맺은 것들 중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좀 부담이 강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부담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 하러 출입 협상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물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조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사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대변인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왜 두 사람 이야기가 틀립니까? 네, 큰 틀에서의 틀은 그때 정해졌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국익.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됐으면 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한테 대놓고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어디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3,500불도 모자라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실무 협상할 때 기업들이 1,100달러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 이렇게 또 한다고 더 오히려 우리가 더 덤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이렇게 1,500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 해놓고 나서 좀 조지아주 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간슬개를 다 퍼줬다는 말도 팩트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만약에 실제로 무언가 상호 도의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보적인 외교 역량과 안이한 대응은 조지아주 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국민이 지금 9월 4일 날 317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사태입니다. 9월 4일 구금됐는데 총리께서는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그 상황 직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외교부 또 산업부 이런 관계 장관들하고 회의하셨습니까? 저 상황은 벌어지자마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됐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입니까? 대통령 주재입니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안 보입니다. 대통령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는 계셨겠죠. 대통령은 9월 4일 구금이 됐는데 그리고 이미 그에 대해서 9월 4일 구금이 전력을 됐는데 다해서 대책을 세워라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것이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 쇠사슬도 묶이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치소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의 응급은 이틀이나 지난 9월 6일 그것도 직접 이게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들 회의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총리님도 하나도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어디 대통령 이때 외국 갔습니까? 의원님, 예. 저 직후에 장관들이 다 움직이고 현지에서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실제로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무 장관, 대통령- 외교부 장관 현지에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그 구체적인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9월 6일 날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사도 없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도 없는 아틀랜타 총영사에 다 맡겨놓고 장관은 9월 8일이 돼서야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때까지도 대통령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뭐 하셨는지 이렇게 봤더니 9월 5일 날 전통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은 이렇게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영부인하고 영화 보러 가서 이렇게 판대수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317명이라는 많은 한국인이 구금돼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영화 보러 갈 그런 정신이 듭니까? 이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총리께서 확실히 건의를 하셔야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라.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장관들 보내서라도 빨리 해결 좀 시켜야 된다. 이런 건의 하셨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지휘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제가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좀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초반부에 제기하셨던 그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에 관련한 것과 유사한 수준, 제가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다 지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전면에 나서서 지시를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런 움직이지 아주 않으면 그냥 사소한 어떻게 사건입니까? 현지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주미 총영사가 파견돼서 대책본부를 꾸렸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따라 내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 안 나서느냐,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해를 풀었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칭찬을 받았으면은 직접 전화 통화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 사건 직후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는 것이 이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시지. 지금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간세 협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상에 조금이라도 좀 지장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맞죠.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순복음교회 또 김양 목사 압수수색, 오산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중국 특사 파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다 벌어집니다.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시는데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특사도 파견하면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꼭 이 시기에 그렇게 파견해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변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절제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주시는 질문도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민웅 씨가 총리님 친형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간세 협상 7월 30일 바로 직전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 한미 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 이런 의견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견해에 사실은 총리님께서 동의하시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족의 견해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아니 저런 견해는 가족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올리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일반입니다. 제가 그렇게 올리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해시키고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답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